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내과 진료를 오래 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5가지 습관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그림이 연결됩니다. 각 습관이 따로가 아니라 한 줄로 이어져서 효과가 커집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를 바꿉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침을 굶으면 더 살이 빠지지 않나요? 어르신들,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밤새 비워진 몸은 아침에 연료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거나 빵 한 조각, 달콤한 커피만 마시면 혈당이 갑자기 튀어오르고 그 뒤로 하루 종일 요동칩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섬유소가 있는 아침은 혈당의 첫 파동을 낮추고 그 낮은 파동이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백질 한 주먹, 채소 2주먹, 탄수화물은 반 주먹. 예를 들면 계란 한두 개와 두부 한 조각, 시금치나 토마토를 곁들인 접시, 그리고 현미나 귀릿밥을 반 공기 정도. 빵을 꼭 드신다면 통곡빵 한 장에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를 더합니다. 요거트는 단 맛이 적은 것으로, 견과류는 한 주먹 이하로. 왜 이렇게 하냐고요? 단백질과 섬유소가 위에서 오래 머물면서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67세 이모 어르신, 아침을 늘 건너뛰고 점심에 김밥 2줄, 라면까지 드셨습니다. 오후에 졸음이 심했고 저녁에는 과일을 한 접시씩 드셨죠. 아침만 바꿨습니다. 계란, 두부, 채소 반 공기 잡곡. 일주일 만에 오후 졸음이 줄고 저녁 단 음식이 당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공복 혈당도 10에서 15 정도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과일 주스는 아침 건강식 이안입니다. 씹지 않고 마시는 과일은 설탕보다 빨리 들어갑니다. 과일은 통째로 소량, 주스는 피합니다. 아침 식사를 바꾸면 오전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점심과 저녁 사이 혈당이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습관이 그때 필요합니다. 둘째, 식사 후 10분 걷기입니다. 운동은 시간이 없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방법은 아주 짧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 전에 10분만 움직입니다. 집 아니면 복도 왕복, 베란다 왕복, 계단 한 층만 오르내려도 괜찮습니다. 걷는 목적은 칼로리를 태우는 게 아니라 근육이 바로 당을 잡아당겨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식사 후 30에서 60분이 혈당이 오르는 시간대라서 이때 움직이면 파동을 눌러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1010-10을 권합니다. 식사 후 물 한 컵으로 입가심 10초, 허리 골반 발목 가볍게 푸는 스트레칭 10번, 그리고 10분 걷기. 이 단순한 루틴이 습관이 되면 혈당 곡선이 매끄럽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62세 최모님은 저녁만 먹으면 다리가 무겁고 2시간 뒤 과자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밤에 자꾸 배가 고파요. 저희가 한 건 저녁 후 10분 복도 걷기뿐이었습니다. 첫날은 3바퀴, 나흘째는 5바퀴, 일주일 지나니 야식 생각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 기록은 평균 3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혹시 무릎이 불편하신가요? 그럼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번, 제자리 발 구르기 100번, 벽에 손 짚고 종아리 들기 30번, 모두 식후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중요한 건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10분 이 오후와 저녁을 안정시킵니다. 그런데 밤이 문제입니다. 늦은 저녁과 불규칙한 수면은 혈당을 흔듭니다. 다음이 핵심입니다. 셋째, 저녁 시간과 수면 루틴입니다. 선생님, 밤늦게라도 조금만 먹으면 괜찮죠? 어르신들, 잠들기 3에서 4시간 전에는 저녁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위가 바쁘면 몸은 잠을 얕게 자고 잠이 얕으면 혈당 호르몬이 불안정해집니다. 저녁 메뉴도 무겁지 않게 기름지고 달달한 반찬은 낮 시간으로 옮깁니다. 고기는 좋습니다. 다만 양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기름은 닦아내고 채소를 넉넉히 깔고 밥은 낮춥니다. 그리고 수면 루틴을 만들어줍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밝은 화면을 끄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고 조도를 낮춘 방에서 천천히 숨을 쉽니다. 배에 손을 올려 내 박에 들이마시고
6박에 내쉽니다. 이 호흡만으로 심박이 가라앉고 밤사이 혈당이 출렁이는 이를 덜어줍니다. 73박모 어르신은 밤 11시 반에 저녁을 드시고 새벽 2시에야 잠들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늘 높았지요. 저희가 바꾼 건 2가지. 저녁을 7시에 앞당기고 잠들기 전 15분 스트레칭과 호흡. 3주 후 공복 혈당 평균이 15 내려갔고 새벽 갈증이 사라졌다 하셨습니다. 혹시 위가 약하시거나 역류가 있으신 분은 저녁에 식초나 면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따뜻한 국물로 마무리하세요. 수면이 잡히면 다음날 선택이 쉬워집니다. 그런데요, 낮 동안 자꾸 갈증이 오고 군것질이 당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4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넷째, 물과 미네랄, 그리고 간식의 질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당이 내려가나요? 많이 묻습니다.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탈수는 혈당을 더 진하게 보이게 하고 피로를 키웁니다. 방법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작은 컵으로 1컵, 식사 사이에 2-3번, 저녁엔 과하지 않게 한 번에 벌컥벌컥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여기에 미네랄을 음식으로 채웁니다. 마그네슘은 잎채소, 콩, 견과류에 많습니다. 특히 아몬드는 한 줌 이내, 호두는 2-3알이면 충분합니다. 생선 중에서는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혈관과 대사를 도와줍니다. 간식은 바꿉니다. 과자, 빵, 달콤한 커피 대신 삶은 달걀 하나, 두부 1컵, 플레인 요거트 소량의 계피가루 1꼬집, 통과일 한두 조각은 괜찮지만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은 피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팁,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다음에 탄수화물은 마지막으로 드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꿔도 혈당 파동이 줄어듭니다. 65세장 모님은 배고플 땐 달달한 믹스커피가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머그잔을 물로 바꾸고 간식은 반컵의 두부와 오이로 바꿨습니다. 일주일 만에 오후 졸음이 줄고 저녁 폭식이 사라졌습니다. 단, 신장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를 쓰는 분은 물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위가 예민한 분은 식초나 자극적인 차는 주의하세요. 수분과 간식이 정리되면 마지막 습관이 빛을 발합니다. 이 5번째가 앞에 4가지를 붙잡아주는 리모컨 역할을 합니다. 5째, 측정과 기록, 그리고 작게 조정하기입니다. 매일 재야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패턴을 아는 것입니다. 추천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아침 공복, 식사 2시간 후, 그리고 저녁 잠들기 전 중 2지점을 찍습니다. 메모는 간단히 아침, 계란, 두부 현미 반, 식후 10분 걷기, 오후 간식 없음, 공복 105, 식후 138, 이런 식입니다. 이 기록은 나를 위한 보고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뛰었을 때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늦게 잤는지, 움직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작은 조정이 나옵니다. 밥을 반 공기에서 3분의 1 공기로, 빵을 통곡 1장에서 반장으로, 과일을 한 접시에서 반 접시로, 혹은 식후 걷기를 10분에서 12분으로,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리지 마시고 기록을 들고 진료실에서 함께 조정하세요. 72세 윤모 어르신은 혈당기는 겁나서 못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건 겁을 줄이는 순서였습니다. 처음 한 주는 공복만, 다음 주는 공복 플러스 점심 2시간, 그리고 셋째 주부터 저녁 전까지 3주가 지나자 윤 어르신이 먼저 오늘은 130이 안 넘어갔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를 보는 용기가 생기면 습관은 오래갑니다. 자, 5가지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흑설탕이나 꿀은 괜찮다. 아닙니다. 모양과 향이 달라도 당은 당입니다. 둘째, 과일 주스는 비타민이 많다. 비타민은 맞지만 혈당은 더 빨리 오릅니다. 셋째, 현미밥이면 마음껏 먹어도 된다. 아닙니다. 통곡은 좋지만 양과 반찬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단 음식만 줄이면 된다. 아닙니다. 늦은 저녁, 수면 부족, 움직임 부족이 함께 작용합니다. 다섯째, 약은 줄이는 것이 목표다.
목표는 안정입니다. 약은 적정 용량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줄이지 말고 기록을 들고 상의하세요. 이 5가지 오해를 벗기면 앞서 배운 습관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요,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몸이 움직여야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짤지 살아있는 하루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루틴 따라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물 1컵, 햇살을 2분만 봅니다. 커튼을 살짝 열고 창가에서 깊게 호흡합니다. 그런 다음 아침 접시를 꾸립니다. 계란이나 두부, 생선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채소 2주먹, 밥은 반 공기. 먹기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첫 파동을 낮춘다. 식사를 마치면 접시를 싱크대로 옮기기 전에 10분을 움직입니다. 베란다 왕복, 계단 한층, 아니면 의자 스쿼트 10번 3세트. 오전에는 물을 2번 나눠 마시고 달달한 커피는 잊어봅니다. 점심은 회사나 경로당 식단이 정해져 있지요. 그럴 땐 순서를 씁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밥 양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반찬으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비우고 밥은 남기는 연습을 합니다. 점심 후에도 10분 꼭 움직입니다. 오후 간식 시간이 오면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이 말라서 그런가? 습관이라 그런가? 물 1컵을 먼저 마시고 그래도 허기가 남으면 삶은 달걀 하나나 두부 반 컵.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 간단하게 고기나 생선을 손바닥만, 채소는 듬뿍, 밥은 낮게. 식사 후 불을 낮추고 TV 대신 음악을 틉니다. 잠들기 1시간 전 화면을 닫고 배호흡 15분, 그리고 감사 한 줄 일기. 오늘은 식후 10분 걸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면 몸이 다음 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혼자 가다 보면 어느 날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실패했던 날을 다루는 법입니다. 64세 오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손주가 오면 과자를 같이 드셨습니다. 약속도 있고 밤 10시에 라면을 끓여 드셨죠. 다음날 아침, 전 안 되나 봐요.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실패한 날은 나쁜 날이 아닙니다. 기록을 남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3가지를 체크했습니다. 첫째, 배고픔의 시간. 둘째, 감정의 변화. 셋째, 움직임의 빈도. 메모에 이렇게 적었지요. 오후 4시 반, 손주 간식 보면서 배고픔 플러스 기쁨. 식후 걷기 생략. 그 다음은 작은 조정. 손주가 오기 전 삶은 달걀 하나와 오이를 미리 드시고 간식 시간에는 함께 사과를 통째로 나눠 먹었습니다. 라면이 당길 땐 면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두부와 채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후 10분 손주와 계단 오르기 놀이. 한 달 뒤, 오 어르신은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손주랑 계단에서 져요. 실패를 기록으로 바꾸면 다음 선택이 쉬워집니다. 이제 마무리로 5 습관을 몸에 붙이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습관을 붙이는 요령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시작선은 낮게. 완벽하게 하려다 지칩니다. 아침 접시를 완벽하게 꾸미기보다 먼저 단백질 하나만 챙깁니다. 식후 10분이 힘들면 5분부터. 둘째, 눈앞에 보이게. 부엌 테이블에 삶은 달걀을 담은 그릇. 냉장고 문 앞에 오이와 두부. 현관문 옆에 편한 운동화. 셋째, 함께 소리내어 약속하기. 여러분, 오늘 식후 10분만 걷겠습니다. 가족에게, 자신에게 소리내어 말하면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료실에서 꼭 드리는 말입니다. 약은 동반자다. 약을 드시는 분, 약 덕분에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스스로 줄이지 마세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이제 핵심을 다시 엮어보겠습니다. 첫 파동을 낮추는 아침, 식후 10분의 움직임, 저녁과 수면의 리듬, 물과 미네랄, 간식의 질, 그리고 측정과 기록. 이 5가지가 한 줄로 이어지면 몸은 놀랍도록 조용해집니다. 선생님, 어지럼증이 줄었어요. 점심 먹고도 덜 졸려요. 밤에 덜 깨요.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무엇부터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단백질 하나만 더. 시작선은 낮게,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9세 홍모 어르신. 퇴직 후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했고 군것질이 늘었습니다. 저와 함께 3줄만 바꿨습니다. 아침을 단백질 중심으로 식후 10분 걷기, 저녁을 3시간 앞당기기. 석 달이 흘렀습니다. 홍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숫자도 달라졌지만 하루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손자가 놀러와도 제가 먼저 뛰어가요.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르신, 그게 바로 안정된 혈당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내일 아침 접시에서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식사 후 10분 잊지 마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하루가 조용하고 안정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자주 묻는 밥과 반찬의 정확한 비율과 외식할 때 선택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5가지 습관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 단계가 훨씬 쉬워집니다. 곧 이어서 말씀드릴게요.